나가는데 근데 의미가 있겠는데. 예, 왜냐하면 근데 느낌이 그지. 뭔가 떠오른 게 없다. 우리도 그렇고. 아닌데요, 괜찮은데. 근데 여기 저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재미난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어릴 적에 이야기만 그 우리 형제들 간의 이야기, 추억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도. 실수로 올린 예, 그 사진. 그 있던 옛날 흑백 사진 예, 있죠. 예, 예. 그런, 보시면 예, 제 그런 아들 사진들을 중학교 사람들이 6살 되게 때 찍은 좋아해요. 거를 옛날 사진. 제가 아들이니까 장남은 안 해요. 내가 부모를 모셨으니까 내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60이 넘고 나이가 드니까 우리 여자 형제들 둘 남아 있는데 옛날 어린 사진을 내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보내주려고 사진첩에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페이스북 내가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스토리를 이용을 하면은 괜찮겠네요. 괜찮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의 키워드는 그거죠. 가족. 가족이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사과 또한 가족이 함께 농사 짓고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게 뭐냐면 기촌 생활이거든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근데 그 기촌 중에서도 형제지간이 모여 사는 이 기촌을 최고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잘 풀어내면 농장의 얘기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얘기를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좋을 농원이에요. 그래서 화목,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오복농원 하면 행복한 기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해시태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해시태그에 행복한 기촌이라든지 기촌 일기. 사실 기촌 일기라는 이걸로도 해시태그를 넣으면 이야기만 재밌으면 이 사람들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난 기촌 일기를 써보면, 뭐 기촌 일기 중에서는 형제들이 모인 날 함께 먹었던 음식도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스팅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복농은 사과농원이지만 사과 얘기만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과 얘기 외에 쓸 수 있는 다양한, 그래서 저 생각은 이 키워드를 하는 이유도 이런 걸 찾아내려고. 이 오복용어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쓸거리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옛스러운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소품들, 뭐 예를 들면 그 옛날에 했던 맷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맷돌로 어머니가 콩 갈아가지고 두부 해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옛날을 떠올리면서 다시 그 형제들 간에 뭐 그런 얘기를 쓸 수도 있고, 빨리 뭐 빨리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감동을 하냐면 스토리에 감동을 하거든요.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맨날 전지하는 얘기 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인이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철인은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철인은 뚜렷하게 세 가지. 농사 이야기. 근데 제가 옛날에 이거를 설명을 해줬더니 딱 맞추더라고요. 농사 이야기 휘게 라이프라고 해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지금 즐기자 욜로 뭐 이런 거거든요. 이 뜻이.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을 충분하게 지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미 생활이죠. 그죠? 그게 이제 철인한테는 저거죠. 그 마라톤, 철인. 그 사실 이번에 구례 마라톤도 있고 동아 마라톤도 지금 해놨대요. 돈도 비싸요. 등록을 안, 선생님 했어요. 이런 거.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을 빼보고, 그러니까 구례 마라톤을 안 하고 싶은데 그때가 딱 홍로 수학기래요. 안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써놓은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등록은 지금 2개 다 해놔갖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끊임없이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걸 응원하고 그걸 재밌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사 이야기, 해결할표, 그리고 이제 가족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아이 얘기, 아이 이야기랑, 그리고 요 얼마 전에 이제 식구들 위해서 시래기밥 해 먹은 거, 뭐 이런 얘기 쓰는 것처럼, 그 시래기 그것도 정말 별거 아닌 얘기잖아요. 그런데 좋아요랑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아무거나 막 쓰니까, 중구난방 이야기를 쓰니까 이야기가 흐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농사 이야기, 취미, 딱 가족, 요 세 가지. 그럼 나도 그러면 어떤 걸 쓸 건가를 세 가지를, 오복농 같은 게 이제 브랜드가 정해졌으니까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농사 이야기. 농사를 계속 지으니까 농사 이야기 쓰고, 귀촌일기를 쓰는 거예요. 귀촌일기. 귀촌일기. 그리고 뭐 추억일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세 가지. 추억은 가족이겠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제목을 농사 이야기 이렇게 하고, 겨울 전정. 그리고 한 5줄만 쓰세요.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뭐 너무 추운 와중에도 전정을 더 이상 놓고 갈 수 없어서 추워도 전정하러 나왔네요. 뭐 이렇게 추운 날은 뭐 형제들과 함께 아랫목에서 고구마를 먹던 그때 추억이 떠오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진 몇 장. 근데 중요한 게 전쟁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릴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촌일기를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기촌일기. 매일 이거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어떻게 쓰냐면 기촌일기. 그래서 뭐 닭을 오늘은 닭 키우세요? 응? 닭은 아직 그런 예쁘게 자랐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 고양이, 개, 고양이 이런 거에다가 뭐 소개하는 거예요. 뭐 삐약삐약 울기를 기다리며 데모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닭을 키우고 키워서 형제들이랑 여름이면 닭백숙을 이렇게 해 먹을 날을 기다리며 내가 이렇게 예쁜 터를 마련했다. 근데 이 터에 내 계획으로는 뭐 이렇게 해서 몇 칸을 지어서 몇 마리를 키우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빨리 봄이 오길 기다린다. 뭐 이런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이야기가 닭장이 더 멋있는데. 예? 닭장이. 그러니까 닭장 뭐 닭장을 사람 한 10명에도 못 들 거라. 만들어 놨다고요? 네, 여러 가지로 만들어. 그럼 그런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닭을 병아리를 넣는 날 또 포스팅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병아리를 넣어놨는데 요만큼 컸네요. 뭐 오늘은 병아리 먹이를 이런 걸 주네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닭 알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이기 중에. 이거 너무 좋은 거 미강 이런 것만 먹이니까. 예, 그런 거. 그러면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는 닭 알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기촌일기 이렇게 쓰고 또 한 개는 이제 추억일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는 이제 이런 얘기 쓰는 거죠. 뭐 시래기밥. 오늘은 요리를 하면서 추억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옛날에는 쌀이 별로 없던 시절에 시래기 많이 넣고 어머니가 끓여줬던 그 시절인데 이제 요즘에는 시래기밥이 별미밥이다. 뭐 이런 얘기 쓰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꾸준히 계속 써나가다 보면 농사 이야기도 있고 기촌 이야기도 있고 추억이 잠기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 얘기들이 조화를 이뤄서 이제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이야기거리로 하나의 그냥 브랜딩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생들이 왔을 때 여름에 그런 이야기도 쓰고 나중에 또 동생이 또 기촌하게 되면 같이 또 농사 이야기도 쓸 거고 농사도 동생들이 와서 같이 농사 이야기로 농사를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도 오늘은 동생과 함께 해서 더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 세 가지 나누어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펼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너무 길게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사진 3장 정도의 짧은 글부터 계속. 그런데 너무 막 고민을 하시니까 이게 세 분 다. 왜냐면 빨리 글이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글은. 그러니까 글은 5줄 정도 쓰시면서 3장 찍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 3장 찍고 5줄 쓰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연찮게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월요일은 기촌일기를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바쁘니까, 내가 이걸 보는 도시인들은 바쁘니까 나는 차라리 안 바쁘고 기촌일기를 쓰는 게 좋아요. 농사 이야기, 바쁜 농사 이야기, 여유가 있는 기촌일기, 월요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월요일은. 그리고 화요일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바쁘게.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은 조금 쉬어가는 틈에서 수요일 추억일기 하루 쓰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기촌일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뭐 추억일기를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매 주별로, 요일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돌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오늘은 또 월요일인데 오늘은 기촌일기 뭘 할까? 사람들이 은근히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써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무슨 이름 뭐예요? 지금 이걸로 아, 햇살. 이걸로 햇살 가득. 저도 이거 어떻게 사과동산. 보면 기촌이 가까운 거예요. 이게 면적 좁은 아, 면적의 집도 있고 밭도 있으니 밭이 한 50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촌인데, 이게 이 기촌이라는 그거 이미지 때문에 이 농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동산. 한 울타리 안에 집과 이제 이래 같이 있으니까 도시 애들이, 내 친구들이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생활인 거예요. 저거 속은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쵸. 거예요 지금. 느낌이 딱 안 살죠. 차라리 꿈드림, 꿈드림 저기 꿈드림 있어요. 애플드림. 애플드림, 그렇죠, 애플드림. 저는 선생님 얘기가 이거였잖아요. 이제 약간의 장애도 있으시고 그래서 내가 건강상의 그거를, 이야기가 있잖아요. 느림보 농구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로프 모든 게 이제 천천히. 그래서 저는 때를 약간은 기다리고. 제2의 삶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는 브랜드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너무 브랜드가 막연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느림보 농부는 그냥 닉네임으로 쓰시고, 그렇죠, 닉네임으로는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요 닉네임하고 농장 이름하고 하고 매칭이 되게. 뭔가 매칭이 돼야 된다. 안 돼요, 생각하는 이거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요 제2의 삶을 꾸려가는 이런 느낌이 나는 브랜드를 지으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읽으면서, 포스팅 하신 얘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제2의 안 삶,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뭐 생각나세요? 두 번째의 삶이잖아요. 인생 2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특이한, 뭐라 그래야 되지? 새로운 삶. 이런 약간 뜻으로 가지고 있는, 저는 그런 걸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풀어나가는 그래서 거죠. 예. 그래야 제가 이야기 쓸 거리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 리스타트라는 거. 아, 리스타트. 그것도 좋네요. 그래서 이런 거 자꾸 네이버 이런 데다가 자꾸 쳐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이런 데다가 들어가서 보다 보면 선생님이 사과 전부 휴대폰으로 찍습니까? 카메라로 찍기도 해요. 잡스가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로 내가 아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찍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성현 김서방 올려놓은 거 오늘 잡수 해놨는 건 전부 카메라로 찍어 들어온 거. 올려놓죠. 이제 애플 플러스도 그렇고 코지모 농장 요번에 한복 사진 이런 거 다 잡수는. 하나는 쓰일 때가 있다. 네. 근데 뭐 그 철이는 사진을 제가 찍자고 해도 잘 안 찍어서, 철이는 웬만하면 사과 사진이라든지 겹 사진은 잡스님이 찍은 걸로 그냥 공유해서 쓰고, 이제
철인이 찍어갖고 올려주는 사진 갖고 제가 그냥 카드뉴스를 만들어줘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여기 카드뉴스 보시면, 요거 판매 포스팅 여기 있는 거 여기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준 철인 사진 갖고 만들어준 거고, 요거는 잡수님이 찍은 거고, 이건 철인이 찍은 거잖아요. 그걸 그냥 제가 이제 카드뉴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도 철인이 찍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런 사진은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은 이제 우리 김서방과 조만만에서 찍은 거를 여기다 그냥, 근데 어차피 우리는 공유해서 쓰니까 사과 사진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기가 지금 뭡니까? 거창 소셜수다 거창 사람들 거기에 올라온 겁니까? 이거 아, 이거는 이제 동호 씨가 그냥 올린 거고, 자기 거에 올린 거고. 사진은 이제 여기다가 제가 많이 저장해 놨죠. 근데 이제 사진 탭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사과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사진은 소설수다. 거창 사람들. 근데 요런 사진은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이게 소셜수다 거창 사람은 이게 따로 대놓을 수 없으니까 그거 못 본다. 거기 검색하면 바로 돼요. 검색으로 매일 들어가야 됩니까? 네네. 또 다른 애는 이건 모르는 데가 어때요? 많아가 검색으로 레드 드립? 이거 거창 사람 이기가 있고 소설수다 거창 사람들이 있고. 아, 이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냥 만든 거. 소설수다 거창 사람. 그래서 좀 아니면은 네. 그림 꿈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 그 이거잖아. 게시물에 들어갑니까? 사진에 들어가? 지금 바로 아, 소셜수다 거창 사람들. 네. 지금 그럼 나는 아, 그게 안 바로. 되는데 네, 그럴까요? 이제 이거 내 폰으로 알아서 자기하고 있어. 가입해야 되네. 네. 그거 하는 거 하셨어요. 자체가 괴로워. 제가 이제 작게 뭐 하는 게 괴로우세요? 그럼 언제 내가 자기 머릿속을 들어가고 제가 승인해드렸어요. 그건 말이 아니지. 자기가 글 쓴 것까지 언제 내보고 기록해라 하고 맨날 앉아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하루에 한 번 포스팅을 하시는데 그 예전에 제 처음에 교육 받을 때 하신 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종이에다가 글로 쓰세요.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글을 쓴 다음에 요렇게 예. 사진을 넣어놨다가 그 시간 나실 때 입력해요. 입력하시고 새벽 6시 30분이 되면 항상 같은 시간에 올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 효과가 좋아요. 지금 딴 사람 페이스북을 매일 읽어갖고 글 올리고 있어. 왜 또 이거는 안 하려 하는 거야. 그럼 자기 생각을 내가 맨날 왜요? 왜요? 난 따라올래.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써놨다가 이렇게 옮겨 적어가지고 6시 30분에 새벽에 딱 매일 아침마다 올리는 게 제일 효과 좋아요. 매일 종이에 써가주세요. 내가 올려줄게. 네, 그렇게 하셔도 그게 돼요. 더 깨끗하기 시작했다. 매일 사진 찍으면 내가 폰을 그래서 꿈 이런 거는 너무 흔하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 한번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난내 마음대로 니까 난내 집에 할 거야. 달팽이 사과는 어때요? 달팽이 사과는요? 네. 좋네요. 달팽이, 예, 예. 무슨 생각 이었을 때 혼자 글 쓰기 시작하지. 달팽이 사과는 있는지. 느리지만 가잖아요. 달팽이는. 사과, 동산? 동산? 사과 농산, 농산. 네. 농원이란 말 싫으세요? 농원이라 그러면 좀 크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저는. 괜히 사람들한테 뻥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진 않은데. 농원. 맞네요. 달팽이 농. 농장이라면 동물 아니십니까? 네. 동물 기르는 그걸 농장이라고 그러고 또 과일은 농원이라고 해야 된다고 딱 그래. 그래, 그런 것도 있죠. 네, 느낌이 있죠. 근데 근데 달팽이 사과 동산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동산이 난지, 농원이 난지,
농원이 낫죠. 농원. 어차피 사과 외에는 다른 품목 안 파실 거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 그루씩 다 우리 식구들 맛보려고 심은 거. 그거 사과밖에 안 하실 거잖아요. 네.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안 하실 그런 거 거잖아요. 조금씩 우리 먹는 거 심죠. 아, 심긴 하지만 팔진 않을 팔진 거잖아요. 않아요. 요즘은. 그럼 농원이 나는. 옛날 사과밭을 다 밀고 이거 음. 심기 전에 한 1년은 2년은 아, 그걸 하셨어요? 네. 달팽이 사과 농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낫네. 느림보농부. 네. 이렇게. 닉네임. 달팽이 사과 농. 달팽이랑 친환경적인 거. 네, 느낌도 있으니까. 느리고. 그리고 달팽이가 끝까지 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거북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네. 이런 느낌의 사과 농. 그래서 이거랑 매칭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느린 딱 보는 맞네요. 제 그 지금 그런 생각하고, 살아온 그게 예. 요 딱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오뚜기라고. 아, 오뚜기. 그것도 괜찮죠. 굉장히 저는 이 살면서 좀 이런 그 고기를 많이 넘겼기 때문에 근데 요전에 처음 왔을 때 오뚜기 누가 쓰고 있는 거 같은데 검색하면 거기 올라야 돼. 안 돌아야 돼. 여기 안 올라. 달팽이가 좋을 것 같아요. 달팽이 좋죠? 달팽이 사과농. 사고 장면가 하면 어떤 동간데. 근데 장면가도 나 많이 지어줬는데. 저 많이 지어줬는데. 어찌 받아볼까요? 좀. 돈 좀 받을까요, 이제? 근데 연통 몇 평에다가 그래 그거를 다 심으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요 했는데. 자, 너무 수다 많이 하지 마시고 키워드 빨리빨리 해서 잡으세요. 여긴 다 했어요. 저분들은. 3분밖에 안 돼서. 이것도 넓은 되셨어요, 여기? 여긴 다 됐어요. 마루들은 어디에요? 아, 선생님. 옛날 사람들이 너무 하도 많지. 근데 여기 걸려나 오시면 여기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 다들 안 지어져가지고. 선생님 여기 잘해. 저기는 다 지었어. 세팅했어, 이제. 아니, 앉아있어요, 빨리. 어디서 요 같이 좀 하고. 쌤도 오시고. 아니, 나도 여기 어디서 있어? 요 젊은 거긴 다 했어요. 나는 이 대표 다 해. 농장 이름 아직 안 정했죠? 아예 안 정했죠? 아예 안 정했어요. 그래 우리 아저씨는 이제 뭐고 아, 패밀리. 패밀리 애플. 아, 패밀리. 그렇게 어떻게 이제 생각해요? 가족 먹는 사과라고 이제 패밀리 애플을 하는데 이 듣는 사람이 이게 전부 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패밀리 애플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예. 패밀리 칸만 또. 저기 우리 저분은 달팽이 마트 같은 거기 이제 패밀리 뜻이 이제 사과 가족이라고 농원. 이제 가족이 먹는 사과라고 이제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이 자꾸 선생님 보고 이름을 하나 지주세요 지금 근데 이제 전혀 얘기를 몰라갖고 못 네. 지어주겠어요. 저분은 당신 얘기를 계속 나한테 하니까 네. 이 이제 이렇게 방금 이렇게 세컨드 네임이랑 이렇게 지어냈거든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이제 내가 진짜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요 총무님도 알지만 우리 아저씨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사과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사과대학 이제 사과를 올해 팔 건 있어요. 없어요. 올해 팔 거 작년에 없어요? 심어놨어. 예. 근데 진짜 이제 빨리 요새 이제 나오셨네. 또 요런 안 데 급하셔. 예. 그러니까 괜찮아. 여기는 좀 더 이따가 지어도 돼. 예. 안 급하기 때문에. 아니 급한 사람이 빨리 지어야 돼. 급한 사람. 예. 급한 사람 먼저 하시고 우리는 아직 팔 사과는 몇 년 됐어요? 사과는 원래 5년 차로 들어가요. 아, 5년. 고생 많아. 그러면 이제 수확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원래 수확 많아요. 엄청 많아요. 몇 평인데요? 만평 됐어요. 작년에 얼마나 그래서 5,000평만. 아 5,000평 아니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했었고. 공판장에 갖다 내면 되죠. 공부자에게는 돈이 작잖아. 엄청 작고. 반 팔았어.
남편에서 한 거 부사? 원래 저기 부사는 몇 짝 땄어요? 몇 짝 땄어요? 부사가 한 2,000짝은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만평인데 왜 2천짜리? 공로도 있고, 경로가 있잖아. 가오리도 있고. 우리도. 그리고 원래 사과 좀 자랐어요. 오늘 대부분 잘더라고. 700장 나오던데 500장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원래 기존에 썼던 이름 뭐예요? 사과 뭐 근데 신랑 이름으로 호승농원 이렇게. 호성이에요 이름이? 너 이름 보통으로 바꿨어요. 네. 개명은 제가 결혼한 지 개명이었는데. 결혼했다마도. 친구 아니다. 막혀요. 아니, 전화기가 언어로 돼 있으니까 내가 참 그렇게 헷갈리네. 호성농원. 지역은 어디예요? 주상에 5,000평만 지금 지어요 이제? 근데 그거는 해주상권이에요. 갈바리 좀 하고. 나머지는 다 오피스야. 부자네요. 그냥 악마에도 그거 부자네. 해요. 그냥 그거 하고 말아요. 그거 하나만 하고 마시고. 그래. 가지고 일은 안 아니 공판장 내도 돈 많이 벌겠구만. 요 주상권. 5년 되면 많이 나오겠네. 그거는 지금 3년 됐죠. 그래서 직거래 할 생각은 있으세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환정을 하나도 안 내고 직거래로 직거래만 하고 계세요? 800짝 떨어졌나? 어떻게 해서 집 그걸 어떻게 팔았어요? 그러면 스티커랑 명함 이런 거 다 호성농원으로 돼 있어요? 사과즙은 어떻게 팔아요? 이것도 이제 호성농원으로? 아니, 지금 말하는 거 허승농이라는 스티커하고 이거 안 주잖아요. 그나마 절대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니, 명함 돌리지 이거. 명함이 바꾸면 사랑스럽고. 그럼 호성농원 해요. 지금 저 판매가 잘 되면 해도 되겠구만. 동명사과라고 그래요. 미용사가 그런데 아니 그것도 큰 소리 자꾸 이제 아름다운 그것도 좋네. 아지매가 파는 사과 이 하면서 저 이 이름 따가 하면 더 좋겠구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미용사과죠 이러면서 전화가 그래, 와요. 괜찮네. 이래서 그냥 아. 도미용사과 그것도 괜찮네. 그래. 이러고 와요. 이름 괜찮네. 이름 자기 이름 따가. 근데 파는 사람 이름을 짓는 게 나아요. 파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파는 사람이 다 묵지. 농사 지어봐 소용없어요. 애플 플러스 용감한 정리 진짜. 농사 지어봐야 헛일이라니까. 도를 또로 바꿔가 심어야 되겠네. 또 미용사가. 그러면 또 중간에 있는 뜻으로. 그냥 또보다. 안 그래? 그러네. 진짜 괜찮네요. 호성농원은 진짜 너무 특색이 없어. 특색이 없긴 없다. 특색도 없고. 지금 특색이 없어요. 네, 없어요. 낯선 것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도시가 진짜 있어요. 네. 저 있나? 누가 있나? 맞죠. 많아요. 조지원이부터 도. 아나운서도 도용환인가 모르겠어. 네, 도경환이 뭐 문화부 체육부 장관도 도용환인가 모르겠어. 똑똑이 사가. 똑똑사가. 호승 나가는 농구는 너무 평범하게 그저 일반 우리가 와 하는 거기네. 그러니까 이 호수문이 알려진 게 아니고 그냥 내 이름으로 많이 도미용사가. 도미용시 사가죠 이러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택배 이름을 제시 이름을 좋아해요. 맞죠? 네. 그러니까 명함도 농협에 들어오는 것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도미용이니까. 근데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 이름이에요. 네. 도미용. 그래 도미용
도비용사가 딱 좋네. 동영상가 딱 그래. 또 미용사. 혼자 있었죠, 같이. 이 누구지? 누구지? 누구랑 같이 싶은데. 맞는다. 패밀리 애플은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해 이게 맞습니다. 패밀리는 그 많이. 어디라 그랬죠, 집이? 운양 아, 그냥. 운양 군함 해발 500. 군함. 군함이라는 동네가, 군암. 군암? 네. 군암리. 이 동네에 뭐 바위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왕바오농은 아까. 왕바오농은. 광고하고 있는가? 나 그때 이 운양에 무슨 바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 우리 저기 선생님 이걸로 지었어. 달팽이 사과농원. 느림보농도. 그지? 이 딱 맞잖아, 느림보랑. 이렇게 지었어. 내가 지었어. 아니, 그 옆에 분이시고. 우리 아저씨하고 매치 되는 이름 많이 지지. 그래. 되게 젠틀하게. 잘생기셨지. 트로트 가수처럼. 뽕삐리 좀 약간 있잖아, 뽕삐리. 아유, 얼마나 이쁘신데. 그지? 한잔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내가 봐도 뽕삐리 있으셔. 내가 딱 보자마자 뽕삐리 있으시구나. 난 잘 못해 이런데 딱 시키는. 아, 아니야. 딱 몸매도 보니까 뽕삐리 딱 있어. 근데 이거만 하고 지금 500평에 지금 120주 심어놨거든요. 자꾸 늘리려고 해서 너무 미치겠다. 농사도 안 지보고 해. 그러면 왜 5,000평이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왜 이러세요? 우리는 500평 마음이냐. 가까워서 들어가고 우리가 지인들하고 여름 하면 되지 싶은데. 더 늘리면 이제 그거가 안 되잖아. 아니, 그거 갖고 돼요. 그 정도도. 한 2,000평까지는. 카스가 되나? 예, 그런 걸로 돼요. 그 가슴 하면 제일 쉽지. 도미용사가 하세요, 그럼. 저는 1,500 도미용사가. 제 땅만 나는 거지. 난 나중에 다음에 농사는 누가 지어요? 신랑이 직접 아니, 느릿느릿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와이프, 도미용 씨도 같이 지어요? 아니면 같이 같이 해요? 그러면 사진 찍는 거나 이런 건 다 문제 없겠네. 남편 닉네임을 한 개 지어요. 도미용사가 하고 남편 닉네임을 지어요. 본인 닉네임은 짓지 말고 남편 닉네임. 아주 천천히. 커보이 같은 사람. 별로 원래 지금 너무 놀이 불안해. 친구를 안 했어요. 장꾸러기. 아, 장꾸러기인데 어떻게 만 평을 지어요? 말도 안 돼. 대단한 여기 거 못 찍었어 얘. 안 됩니다. 그러게 재수 씨가 다 짓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혹시 편하죠? 와이프가 브랜드 다 지어봤지. 풀과같이 크는 사과예요. 풀과같이. 풀을 얼마나 키우고. 진짜? 초생집이에요? 2m 키우가 2m.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이 커요. 2m. 우리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슥 넘어뜨려갖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슥 넘어뜨리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 그래요? 아, 그건 치는 거예요. 그럼 남편 닉네임을 한번 지어보세요. 남편에 대한 이미지가 천천히, 느린. 아, 털보예요? 그럼 털보 공부해. 털 많이 났어. 그럼 털보 공부해. 재무 잘한다. 그게 또 게으르서. 그리고 그것도 머리에 뭐랄까 흰머리가 많아. 못 찍었네. 알게 하는 사람 들고 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예. 건 지금 딸기 한 사람, 우리 남편도. 그러면 이거 해요. 털보 농부 해요. 도미용 사과와 털보 농부. 이렇게 해요. 저거 내가 한 거예요. 괜찮네. 답 나온다. 도미용 사과와 털보 농부. 그래서 도미용 사과를 브랜드로 하고 털보 농부를 닉네임으로. 그러면 포스팅을 할 때 다 남편 이야기를 쓰세요. 도미용이라는
도미용 사과를 하시. 난다. 오늘도 저 인간을 써야 되나 이러면서. 오늘도 안 일어난다. 이걸 어쩌지 막. 농사를 위해서 그러고는 노인데 안 일어나면서 진짜 싸울. 근데 약은 어떻게 쳐요? 응? 약을 어떻게? 그러니까 약치라서 일어나는 소리를 매일같이 하니까 약칠 때마다 그걸 하니까 싸움을 같이 해라고 잔소리. 마누라가 시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완전 잔소리꾼이 됐다 그러면서. 도미용 사과와 털보농부 이렇게 해요. 한 개 또 만들어졌다. 저거요, 저거. 좋네. 끝. 모르겠어. 도저히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못 지어주겠어. 이 얘기거리가 없어. 다들 뭐 특색을 한 개씩 생각을 한 달 동안 해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도저히 얘기가 없으셔. 저거가. 아, 선생님 우리 농장 이름 주셔야 돼.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대 우리 아저씨하고 이야기한 게. 그 자기는 지금 뭐 진주에 뭐 농기계 뭐 실습한다고 요새. 아, 그 숙박교육. 예, 예. 선생님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었잖아. 농사 정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그거 안 하고 태양력 발전소 해놨지. 아, 그것도 해놓으셨어요? 현재? 돈 많으시겠네. 돈이 그냥 통장으로 똑똑 들어오겠네요. 이거 먹고 사는 데는 예, 이상이 없는데 정년퇴직했다고 넣을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뭐참 하고 우리 가족끼리 묵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500평이라도 예, 우리 가족끼리 묵고 더 남잖아. 그러니까 500평만 하세요. 그 500평을 해도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없어 농장에. 500평 농장 어때? 500 농장 할까? 500 농장. 해발 500! 해발 500. 해발 500! 그러면 500 해가지고. 원이면 약 한타 치고. 이게 진짜 맞아, 그래. 라이브 떨어진다. 해발 500이에요? 해발이? 해발 500이라고 그랬잖아. 해발 나보고. 500이라고? 해발 500. 500을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거 뭐 500 농장 좋네. 아니, 괜찮잖아. 안 와요, 500 농장. 500평이면 뭐 예치가 다. 애치를 하 지금 하지. 그래, 딱, 완전 딱, 500 농장 해요, 그리고 그래. 500평에서 나는 욕심 안 부리고 여기에 아까 뭐 발효 탭이도 쓴대요. 발효 탭이 쓰고 다 손으로 다 직접 하고 해서 수제로 다 만든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제 그거 지금 뭐 작년에 소 해가지고 소똥 해가지고 세비도 지금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남편이 500평에서 더 늘리잖아요. 그럼 늘리더라도 그냥 500평으로 가는 거예요. 500 농장 하는 거예요. 해발 500에. 해발 500. 네, 처음 초심을 잃지 않는 500평일 때 초심을 잃지 않나. 진짜 잘 끼워 맞추죠. 대시 한 건 했어요. 형님 그래서- 취할 수는 있어. 그래서 500평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제출해 주지 않고 예초기하고 탭이 만들어서 내가 친환경적으로 한다. 500평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500 농장. 가족 간의 사랑은 5,000평이다. 넘치는 사랑은 5,000평 못지않다. 이런 식으로. 5,000평 계시니까. 그러니까 500 농장 하세요. 그러면. 일단 100. 됐다. 그럼 다 됐네. 진짜 그 500이고 500평을 마루뜰이 괜찮은데요, 마루뜰? 근데 이제 선생님은 마루뜰, 저기는 이제 브랜드가 지어졌는데, 중요한 건 마루뜰,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저기는 이제 어떻게 해드렸냐 하면, 어차피 기촌이시잖아요. 그래서, 저기 오복농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숫자를 1을 500으로. 마루뜰은 좋아요. 마루뜰 농원 자체도, 이름은.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뭘로 갖고 갈 건가. 스토리 라인을 잡는 게 여기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복농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세 가지로 농사 이야기, 나중에 좀 더 붙이 보시던데 하고. 기촌 이야기, 해발 500. 똑같이 해도 돼요. 그리고 추억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기촌에 해서 형제들이 모여서 기촌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뭐 기촌에서 닭 키우는 얘기, 닭 키우면서 그 닭 잡아가지고 형제들 와서 여름에 먹고 놀 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추억 이야기는 뭐 시래기 밥을 해서 시래기 밥을 먹으면서 그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농사 이야기 월요일부터 너무 빡빡하게 하면
서울 사람들 월요일 막 힘든데 서울 사람들이 보고 도시 사람들이 보고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귀촌 이야기를 월요일 날 쓰는 거예요. 월요일. 그리고 농사 얘기는 화요일. 이렇게. 추억 일요일, 수요일은 약간 중심이니까 좀 음식 이야기 이런 걸 쓰면 좋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목요일은 또 농사 이야기 쓰고 금요일은 귀촌 이야기. 왜냐하면 금요일은 불금이 있고 그러니까 귀촌 이야기.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음식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복용어는 제가 이렇게 짜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마루뜰롱은도 이제 귀촌이시니까 농사도 지으실 거잖아요. 그럼 주 품목이 사과 말고도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정꿀도 좀 하고 서정꿀 아, 그러면 농사 이야기는 사과를 위주로 쓰시고 사과를 위주로 그리고 나머지 텃밭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텃밭 이야기에는 꾸지뽕이라든가 꿀 하는 얘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텃밭 이야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기촌 이야기 쓰시는 거예요. 기촌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촌에서의 아기자기한 그 이제 마을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마을이 어디시죠? 고제 용초 아, 진짜 좋네요. 고제 용초 용초요? 봉살리 용초구로. 아, 봉살리.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농사 이야기는 사과를 위주로 쓰고 그 다음에 텃밭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이것도 팔아야 되고 이것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꾸준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이야기는 어떤 얘기를 쓰냐면 우리 마을에 우물이 있으면 우물을 가서 찍어서 우리 마을에 이런 우물 이야기가 있고 뭐 전설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마을에 특이한 집이 있다든가 이런 있으면 이런 걸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뭐 우리 마을에 뭐 누가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 마을 이야기도 쓰시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을에 뭐 모여가지고 회관에서 놀러 갔다 회관에 가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송아지 옆집에 송아지를 낳았는데 참 귀하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재미있게. 근데 마루뜰이니까 약간 이 기촌의 마을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 쓰실 때 이제 월요일은 마을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여유가 좀 있게. 그 다음에 화요일 그리고 농사 사과는 수요일 날 쓰시고 다시 목요일은 기촌 이야기 쓰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이런 식으로 사과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고집봉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매번 돌리는 거예요. 사과 이야기는 수요일하고 그거는 이제 요일을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정해 놓으면 고민거리가 없으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 내일은 뭐 쓰고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일은 월요일은 기촌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주말에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미리 사진 찍어 놓고 글을 한 가지 정도 생각해 놨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딱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텃밭들 많을 거 아니에요. 구지뽕도 있고 벌도 있고 벌은 정말 쓸 게 많아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쓰시고 그리고 이 텃밭 이야기를 쓰시면서 이제 텃밭에서 나오는 야생화라든가 꽃 이야기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를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우령 아 냈대요. 원래 근데 지우령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상품 그 출원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치우령 이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 약간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창에서 이제 워낙 이거를 갖고 가고 쓰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특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치우령 농장이잖아요. 원래 이 선화공주 농원으로 했어요. 농원이 더 좋아요. 선화공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농사 이야기와 전설 이야기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선화공주가. 사실은 선화공주가 그쪽에가 더 그간 게 아니고 마리부터 시작해서 저쪽이 더 훨씬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마리에서 지금 현재 제도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 같이에서도 지금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그쪽보다는 사실은 마리가 훨씬
저거예요. 옛날 치우령 농원 하는 거는 이거 고개 마루에 이제 내 농장이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또 부산에서 기촌했거든요. 기촌했네 이제 선화공주도 이제 이거 위에 그 왕자를 찾으러 이렇게 이 치우령 넘어가는 그 나를 그냥 이야기. 선화공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닉네임을 처음에는 이걸 했어. 선화공주. 했는데 이건 아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잖아 이 선화공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네네, 알겠어요. 이거는 일단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요. 이건 어차피 농장 이름은 됐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뭘로 할 건가는 이 뚜껑 어디 있어요? 등산 이야기하고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여기 잘 됐어요. 다 됐어. 다음번에 한번 합시다. 요 팀만 따로. 자, 이제 오늘 한 얘기는 이제 요쪽에는 우리 여기 선생님은 달팽이 상하농원 느리본농부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저기 도미용사가 농원하고 여기 500 농장 여기 우리 500평에 해발 500고지 그리고 500평에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는 사과농원 500 농원은 500 농장은 태연 씨가 그래서 이제 좀 농원 이름이 정해진 데는 자, 그래서 농원 이름이 좀 정해진 데는 스토리 라인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선생님은 오복농원은 이제 3가지로 농사 이야기와 귀촌 일기와 추억 일기 이 3가지를 테마로 해서 스토리 라인 잡았고 이렇게 마루떨도 스토리 라인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 이야기와 이렇게 3가지로 스토리 라인은 좀 잡았어요. 그래서 지은 건 다 괜찮다고요. 놈들 짓는 건 다 좋아요. 내 끼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농장도 거의 이제 다 세팅이 됐죠, 그죠? 치우령 농원 여기도 그렇고 농장 이름은 다 됐는데 이제 이쪽이 제일 잘 될 것 같은 이쪽이 아주 이제 근데 나머지 이제 여기 라인은 다 됐으니까. 이상호 씨 계세요? 네. 이상호 씨니까 며칠 전에 그거하고 봅시다 했더니 예. 선배선님. 안 소심하게 생긴데 소심하구나. 자, 그래서 대충 이제 보니까 이제 이쪽은 다 됐죠. 그거 농원 브랜드 네임은 다 됐죠. 이제 이쪽이 문제죠. 이쪽이. 항의가 빗발친다. 됐어요. 이쪽만 다 되면 돼요. 이제 이쪽은 알아서 하는 걸로. 자,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요. 아니 정해지도 못했대잖아요. 아무것도 안 정했대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농장 브랜드는 일단 다 됐으니까 그걸로 가고요. 이제 스토리 라인을 짜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숙제는 이 다음 주 올 때까지 다음 주 매일매일 1일 1포스팅이 숙제예요. 하루에 한 가지 글과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숙제예요. 페이스북에다가요. 각자 부부가 있더라도 각자 쓰세요. 그럼 만날 전쟁인데.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스토리 라인을 짜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일 똑같이 적지 마시고 세 가지 테마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농사 이야기, 기촌일기, 추억일기 이분의 스타일. 그러니까 왜 가족들과의 추억을 그리고 기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농사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기촌 이야기 중에 재밌을 만한 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마루떼를 농원도 농사 이야기는 물론 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저분은 사과 말고 다른 농사도 짓기 때문에 텃밭 일기랑 마을 이야기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를 마리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아요. 저기는.
내가 마을을 조사를 하도 많이 다녀갖고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적으면 추천해드릴 책은 마을 전설이라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정말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나도 맨날 읽어요. 그 책 보고 글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 맞는 스토리 라인 3가지 정도를 짜놓으면 좋아요. 3가지 정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취미가 있으면 취미를 적으면 돼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 이야기를 적고. 그러니까 이 농사 이야기는 기본 들어가야 되지만 나머지를 끼워 넣을 때 터린 같은 경우에는 내 취미 생활을 넣잖아요. 그죠? 음식 이야기. 네, 음식도 하나의 취미잖아요. 희귀라이프. 그래서 반응이 좋은 건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촌 일기에는 뭐 음식 이야기 같은 걸 여기는 넣으면 되는 거죠. 요쪽에는. 그래서 이 3가지 라인을 짜서 일주일, 하루에 하나씩 쓰는데 처음부터 막 쓰려고 그러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린 방법은 요일을 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월요일에는 농사 이야기 쓰지 마세요. 도시인들이 다 힘들어서 지하철에서 개그 콘서트 음악만, 마지막 끝나는 음악만 올리면 악몽이 시달리는데, 우리까지 아침부터 힘든 빡센 이야기를 쓰지 마시고, 약간의 여유를 주는, 뭐, 기촌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희귀라이프 이야기라든가, 내 삶을, 영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는 거예요. 아니면 해 뜨는 장면, 뭐, 일출 장면, 이런 것들을 월요일 아침에 써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놓고 처음에는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내가 이렇게 여기 우리 쌤은 제가 정해드렸는데 월요일은 네, 이렇게 월요일은 기촌일기 뭐 화요일에는 추억일기 뭐 그 다음에 농사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들을 순서대로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 사진 한 3장 정도 찍고 글은 5줄에서 6줄 정도만 쓰세요. 너무 막 열심히 많이 쓰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막 그렇게 써봐야 사람들 안 읽어요. 막 긴 얘기 읽어요. 안 읽어요. 그 밑에다 댓글에다가 사진만 보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안 읽으셨군요. 처음에 막 너무 기분 나빴어요. 막 1시간씩 고민해갖고 글 썼는데 안 읽어보고 사진만 보고 엉뚱한 소리 막 밑에 댓글 달아 막 댓글이 짜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사진에 되게 집중하고 그리고 관심이 가면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사진에다가 글을 입히는 거예요. 글을 안 읽기 때문에 사진에다가 판매글을 쓰더라도 사진에다가 카피 한 줄을 넣는 이유가 이 카피 때문에 글을 읽고 싶게 만들려고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판매글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매일 1일 1포스팅 무조건 하시고 친구는 다음 주까지 오실 때 무조건 500명을 만들어 갖고 오세요. 500명. 그냥 추가하세요. 추가. 4,000명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래, 뭐, 들어가서 그냥 추가하면 돼요. 추가하세요, 그냥. 처음에 1,500명까지는 그냥 무조건 추가해야 돼요. 막 하다 보니까 카톡으로 대화하자고. 네, 그래,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추가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500명 하고, 친구 500명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수업 안 하고,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아마 다음 주에는 너무나 유명하신 카스 마케팅의 우리나라의 1인자이신 지리산 자연학생의 고영무 선생님의 재능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카스 마케팅, 카카오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아마 2시간 반 빡시게 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만 수업하려고 해요. 외부에는 광고를 안 할까 생각해요. 예. 다른 때는 다들 고문쌤이 오시면 너무 좀 귀하신 분이라서 막 광고를 많이 해서 오시게 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집중해서 그 소셜수다 2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시게 해서 여기만 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는 꼭 오셔서 선생님한테 제일
질문, 아마 수업을 안 하시고 아마 대부분 질문으로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수업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근데 질문으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토리라든가 스토리텔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거리를 갖고 오시면 아마 되게 좋은 답을 얻으실 거고, 브랜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물어보세요. 워낙 선생님은 브랜드 네임 장명가예요. 원래 선생님이 지으신 이름 중에 햇빛을 즐기는 농부, 그런 것도 지어주셨고, 또 그 함양에 벌꿀 하시는 분 중에 벌꿀 농사했는데 그렇게 잘 팔지 못했는데 브랜드 딱 찍고 나서 정말 승승장구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 벌꿀.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벌이 없어지면 어떻게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네임을 찍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사실 찹스와 임 선생도 고샘의 이제 작품이죠. 우리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으신 이름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농가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질문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수업은 고임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숙제는 뭐라고요? 다음 주까지 친구 500만 만들어 갖고 오시면 돼요. 네네, 그건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자, 질문 없으시죠? 숙제는 무조건 해갖고 오셔야 돼요. 숙제를 안 해갖고 오면 이게 다음으로 빨리빨리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도 숙제라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숙제를 제대로 해갖고 오셔야지 1년 있다가 플랫폼을 딱 구축이 돼요. 근데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정말 편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숙제를 꼭 해갖고 오시는 걸. 숙실 수다에는 아직 못 올리는 거죠. 올리셔도 되는데 그냥 개인 그걸로 올려놓으세요. 그럼 제가 가서 볼게요. 보고 나중에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